아저씨, 진짜 괜찮으세요? 이런 큰 돈을. 65세 독거노인 박민수 씨가 자신을 12년간 돌봐준 간병인 이은주 씨에게 1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이야기 뒤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보여준 추악한 민낯과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다웠던 한 여인의 이야기. 과연 무엇이 이 노인으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한 다세대 주택. 65세 박민수 씨는 혼자서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걷기도 힘들고 혈압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은 분이 오신다던데 민수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그에게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드르륵. 문이 열리며 42세의 이은주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소탈하면서도 미녀다운 따뜻함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은주라고 합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은주 씨는 민수 씨의 집 상태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가족이라 조카 하나 있긴 한데 바빠서 잘 안 와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날부터 민수 씨의 집에서 지내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버님, 발 좀 씻겨드릴게요. 아니야. 그런 건 내가 괜찮아요.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은주 씨는 마치 친딸처럼 민수 씨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특히 민수 씨가 당뇨로 발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는 매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며 극진히 간호했죠. 그런데 은주 씨에게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인 그녀로서는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죠. 엄마는 언제 집에 와? 아빠 보고 싶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은주 씨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수 씨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고마워요. 은주 씨, 정말 고마워. 민수 씨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누군가의 정성어린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주 씨와 민수 씨는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혈압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고마워. 은주야. 어느새 민수 씨는 은주 씨를 딸처럼 부르기 시작했고 은주 씨도 진짜 아버지를 모시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서 민수 씨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은주 씨의 헌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새벽 2시 민수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은주 씨는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민수 씨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며 응급실로 향했죠. 혹시 가족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을 때 은주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딸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은주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로요. 엄마, 언제 집에 와? 우리 혼자 있기 무서워. 조금만 더 기다려.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할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중요해?
아들의 서운한 목소리에 은주 씨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이 세상에 민수 씨를 돌봐줄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은주야, 미안해. 너 때문에 내 아이들이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은주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퇴원한 후에도 민수 씨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더욱 불편해졌고 치매 증상까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은주야, 내가 누구지? 아버님이세요. 박민수 아버님. 아,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 날이 반복될 때마다 은주 씨는 더욱 정성을 다해 민수 씨를 돌봤습니다. 반면 민수 씨의 조카 박진우 씨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오는 것이 전부였죠. 삼촌, 몸은 좀 어떠세요? 응, 은주 씨가 잘 돌봐주고 있어.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그렇게 짧은 통화를 끝내고 나면 민수 씨는 항상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그런 민수 씨를 보며 은주 씨는 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자신뿐이구나 하고 말이죠. 2018년 6년이 흘렀습니다. 은주 씨는 이제 완전히 민수 씨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까지도 민수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주 놀러 왔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오, 그래. 우리 지훈이가 참 똑똑하구나. 민수 씨는 은주 씨의 아들 지훈이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그리고 딸 수진이가 올 때마다 용돈을 꼭 챙겨주곤 했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니야, 수진아. 할아버지께 고마워해야지.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런 모습을 보며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을 얻었구나. 그런데 그해 가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님,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개발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고. 민수 씨가 40년간 살아온 이 낡은 집과 땅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대? 15억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네요. 15억? 민수 씨는 놀랐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큰 돈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5년 동안 소식도 없던 조카 박진우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진우 씨는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채 나타났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살이 좀 찐 체형이었지만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죠. 아, 진우야. 오랜만이구나. 삼촌,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왔네요. 하지만 진우 씨의 시선은 이미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을 듣고 온 것이 분명했죠. 아, 이분이 간병인이세요? 진우 씨가 은주 씨를 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이은주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 저희 가족이 모시겠으니까 걱정 마세요. 순간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야, 무슨 소리야? 은주 씨는 내 가족이야. 가족이요? 삼촌, 정신 좀 차리세요. 남이 어떻게 가족이에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간병비는 제대로 주셨겠죠? 월급 받고 일한 거 아니에요? 은주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민수 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간병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었거든요. 대신 은주 씨는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이 집에서 지내며 가족처럼 살아왔던 것이죠. 진우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삼촌, 현실을 보세요. 재개발 보상금이 15억이라면서요? 이런 큰 돈을 남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은주 씨한테 내 재산을 다 물려줄 생각이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진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삼촌,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억이라는 거액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나는 정신이 멀쩡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신이 맑을 때야. 민수 씨의 대답에 진우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삼촌, 혈육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내 아버지? 내 형이 언제 너 보고 나를 부탁한다고 했어? 민수 씨가 반문했습니다. 그건 어쨌든 저는 삼촌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하지만 민수 씨는 담담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언제 나를 찾아왔니? 내가 아플 때 병원에 한 번이라도 와봤어? 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그건 제가 바빠서 6년 동안 바빴다고? 은주 씨는 옆에서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에 자신이 끼어 있는 게 미안했거든요. 아버님, 제가 잠시 나가 있을게요. 아니야, 은주야.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민수 씨가 은주 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물어볼게. 내 생일이 언제지? 그건 진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병으로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싫어하는 건? 진우 씨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는 삼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은주야, 대답해봐. 아버님 생일은 3월 15일이고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시고 매운 걸 싫어하세요. 은주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잠들지 못할 때 뭘 해주지? 발 마사지 해드리고 따뜻한 우유 끓여다 드려요.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할 때 누가 부축해줬지? 제가요, 아버님. 민수 씨가 진우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우야, 이제 알겠니? 누가 진짜 가족인지. 진우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15억이라는 돈을 노리고. 진우 씨,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주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아버님께 단 한 번도 돈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간병비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냥 가족처럼 살아왔어요. 그럼 뭐 무료 봉사했다고요? 네, 그래요. 무료 봉사였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제게는 진짜 아버지니까요.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아버지 같았어요. 돈 때문이었다면 6년이나 이렇게 못 살아요. 그때 진우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요. 어차피 법적으로 유산 상속은 혈족이 우선이에요. 법원에 가면 제가 이길 거예요. 민수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날 밤 진우 씨가 돌아간 후 민수 씨는 은주 씨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네, 아버님.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민수 씨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재산 관련 서류들이야. 그리고 이것도. 민수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주 씨가 그것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양자결 연서류? 응,
내가 2년 전에 미리 준비해뒀어. 너를 내 법적 딸로 만드는 거야. 은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은주야, 나는 내가 진짜 내 딸이라고 생각해. 혈이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친딸보다 더 소중해.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진우 같은 놈이 와서 내게 상처 주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도 조치를 해놨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내가 의무감 때문에 나를 돌본다고 생각될까봐. 은주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민수 씨가 얼마나 자신을 배려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은주야, 내가 너한테 또 하나 말할 게 있어. 민수 씨가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나 돈이 좀 있었어. 네. 내가 젊었을 때 땅을 좀 사뒀거든. 그게 지금 5억 정도 돼.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하면 20억이야. 은주 씨는 놀랐습니다. 민수 씨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그동안 내가 가난한 척한 이유가 있어. 진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거든. 민수 씨가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나한테 해준 모든 것들,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아버님, 이제 확신해. 너는 정말 내 딸이야.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너한테 물려줄 거야.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진우 씨가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삼촌, 양자 결연이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무슨 소리야? 삼촌이 치매 증상이 있으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법적 행위는 무효래요.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결연과 유언장 모두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주 씨는 절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여자가 어르신을 조종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증거도 있어요. 무슨 증거? 간병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6년 동안 부양 의무를 다했다며 재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증거 아닌가요? 진우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수 씨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진우야,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실수요? 나를 바보로 본 게 첫 번째 실수고. 민수 씨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게 두 번째 실수야. 민수 씨가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진우야, 이게 뭔지 아니? 변호사와 진우 씨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정신감정서야. 내가 3개월 전에 받은 거지. 민수 씨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받은 공식 감정서야. 치매가 아니라 단순 건망증이고 판단 능력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어. 변호사가 당황하며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민수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정신감정서를 받은 다음 날 작성한 거지. 삼촌, 언제 이런 걸? 진우야, 내가 나를 바보로 봤구나. 나는 40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일했어. 법률 문제점은 누구보다 잘 알아. 민수 씨의 목소리에 위험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은주를 양자로 삼았는지도 모르지? 그건 내가 미리 조사해뒀거든. 양자 결연을 하면 법적 상속 순위가 바뀐다는 걸.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결연에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봐. 민수 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6년간의 간병 기록이야. 은주가 나를 어떻게 돌봤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간병 일지, 병원 진료 기록, 약물 복용 기록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동네 사람들의 증언서야. 증언서? 은주가 얼마나 정성껏 나를 돌봤는지, 내가 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까지 모든 게 증인들의 서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 진우 씨는 점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진우야,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뭐? 뭔데요? 나 원래 서울대 법대 나왔어.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가난하게 산 건 맞지만 바보는 아니야. 변호사 자격증도 있어. 다만 건설 일이 좋아서 그 일을 했을 뿐이지. 변호사까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문제로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알아. 민수 씨가 진우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우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죽고 나면 내 무덤에 와서 성묘라도 해줄 거니? 진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야, 넌 어떻게 생각해? 아버님 돌아가시면 매년 생신날마다 찾아뵐 거예요.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해서 가져다 드릴 거고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봐라, 진우야. 이게 진짜 가족이야. 민수 씨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딸을 괴롭히지 마라. 삼촌, 나가라고 했어. 민수 씨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진우 씨와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 씨가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서울대 법대 출신이세요? 은주 씨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젊었을 때는 변호사도 잠깐 했어.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만 보는 게 답답해서 건설 현장으로 나간 거야. 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거든. 학벌이나 돈으로 판단받고 싶지 않았어. 민수 씨는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너도 그랬잖아. 내가 가난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도 진심으로 대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버님, 그리고 내가 너를 시험한 것도 미안해.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어. 너의 마음이 진짜인지. 그때 문득 은주 씨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진우 씨가 그렇게 나올 걸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내가 진우를 키운 사람이야. 그의 성격 모르겠어? 민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우가 어렸을 때부터 돈에만 관심이 많았거든. 형이 죽고 나서도 유산 문제로만 연락했어. 그래서 이번에도 재개발 소식 들으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신 거군요. 응. 내 진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며칠 후 진우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삼촌, 죄송합니다. 진우 씨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법적으로 승산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은주 씨, 아니 누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우 씨가 은주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은주 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모두 아버님의 가족이잖아요. 민수 씨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래야 가족이지. 그해 12월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15억 2천만 원이었어요. 은주야,
이제 정말 내 것이야. 아버님, 너무 큰 돈이에요. 정말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야. 내 딸이 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은주 씨는 그 돈을 혼자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이거 받으세요. 누나, 이게 뭐예요? 2억이에요. 그래도 아버님의 조카니까 받으세요. 진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데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민수 씨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딸을 얻었구나. 그리고 1년 후 민수 씨는 편안히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주 씨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아무 고통 없이 말이죠. 아버님, 정말 고마웠어요. 제게 가족이 뭔지 알려주셔서. 은주 씨의 눈물이 민수 씨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민수 씨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슈퍼마켓 사장님, 병원 간호사들까지. 민수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은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은주 씨 얘기할 때마다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딸 자랑하는 아버지 같았어요. 사람들의 위로 인사를 받으며 은주 씨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민수 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요. 진우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나, 앞으로 제가 누나를 도와드릴게요. 삼촌이 그러셨거든요.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고마워요, 진우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누나 덕분에 삼촌과 마지막에라도 화해할 수 있었잖아요. 장례를 치른 후 은주 씨는 민수 씨가 살던 집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도 그 집만큼은 그대로 두었어요. 엄마, 여기는 왜 안 치워요? 아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그대로 둬야지. 할아버지가 그리우면 여기 와서 생각할 수 있잖아. 은주 씨의 아이들도 민수 씨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그리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용돈 주시던 게 생각나요.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네요. 은주 씨는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매년 민수 씨의 생일과 기일에는 꼭 성묘를 갔습니다. 민수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막걸리를 가져가서 말이죠. 아버님, 지훈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수진이도 고등학생이 됐고요. 은주 씨는 묘 앞에서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우 씨도 가끔 함께 성묘를 했습니다. 삼촌,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셔서. 5년이 지난 지금 은주 씨는 민수 씨가 물려준 재산으로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실버케어 센터. 민수 씨의 이름을 딴 요양원에서 은주 씨는 다른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어요.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마워, 딸아. 발 좀 씻겨드릴게요. 이런,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은주 씨는 민수 씨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다른 노인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현관에는 민수 씨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어느 날 저녁 은주 씨는 민수 씨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게 아버님이 원하신 일이겠죠? 사진 속 민수 씨는 따뜻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는 지금 은주 씨의 요양원에서 회계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도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누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같이 고생하는 거죠. 삼촌이 보시면 정말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시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민수 씨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민수 할아버지와 이은주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돌봄이야말로 가족을 만드는 것이죠. 박민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보다는 서로를 향한 진심이 더 중요하죠. 둘째, 돈이나 이익을 위한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받은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주 씨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